뭐지? 유나, 뭐지? 그렇지! 좌변과 우변의 등호가 성립하게끔 만드는 게 방정식이죠. 지금 뭐와 같아?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서로 같죠.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됐니? 다시 한번 갈게요. 40 x 플러스 10은 얼마? 60x이다. 됐죠? 이거 빨리 푸는 요령은 자 40 쉬우니까 그냥 양변에 10으로 약분해. 알겠어? 그러면 4x 분배 법칙 4x 플러스 40은 6x가 되고 이항하면 이거 이항하면 2x다. 음수 만들기 싫으니까 40이야. 이거 양변 x는 이제 써주면 되겠지. 2로 약분하면 20이 되겠죠. 아 형이 출발한 지 얼마? 20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됐니? 20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고 이때 거리는 얼마일까? 우리 거리 구해볼까? 여기다 20 대입하면 얼마? 1200m를 집에서 출발한 지 1200m 후에 1200m 떨어진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여기다 20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유제 10번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들이. 알겠지? 뒷장에 선생님이 지금 크게 거속시 문제를 풀고 있는데 크게 지금 두 가지 유형을 알려줬어. 아까 갈 때, 올 때 뭘로 푸는 거? 시간으로 푸는 거. 얼마가 걸렸다 해가지고 시간으로 등호를 잡는 거 하나. 지금 형이 동생을 따라가는 문제. 알겠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100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볼게요. 100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일시정지 빨리 풀어봐. 일시정지. 됐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이를 해줄게요. 네, 답 나왔니? 3번? 지금 100페이지에 3번을 보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3번 보고 있어. 수지와 승기네 집 사이의 거리는 연예인이네. 그치? 우리 학원에요. 수지쌤이잖아. 수지쌤. 그치? 거리는 1800m이다. 나도 연예인. 수지는 분속 40, 승기는 분속 50으로 상대의 집을 향해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할 때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서로 만나게 되는지 구하세요. 그랬어. 이거 우리 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지, 승기, 거리가 1800m입니다. 거리는 얘네들이 더한 게 1800m야. 그런데 얼마? 수지는 분속 40, 승기는 분속 50. 서로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하였다. 보자. 여기 수진의 집이고 여기 승기네 집이야. 자, 갈게요. 자, 수지랑 승기가 동시에 요이똥 출발했다는 얘기야. 뭐가 같냐 얘들아? 요이똥 뭐가 같아? 그치? 뭐가 같아? 달린 거리? 아니? 거리는 풍력이 다르니까 다르겠지? 뭐가 같아? 그렇지, 시간이 같아. 달린 시간. 알겠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뭘 밑줄 그어야 돼?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밑줄. 거기다 X라고 쓰면 되겠지. 수지가 달린 거리나 시간이나 승기가 달린 시간이나 어떻다? 서로 같다. 동시에 요이똥 출발한 거야. 나중에 선생님이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 이제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선생님이 그때 뭘 알려주냐면 호수 주변을 도는 문제인데 반더갑배라는 걸 알려줘. 반더갑배라는 걸 보여주거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 방향으로 올 때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 더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빼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얘도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거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온 수지의 거리와 승기의 거리를 합하면 전체 거리가 나옵니다. 알겠지? 반더. 알겠어? 그래서 시간을 x라고 똑같이 잡을게요. 그러면 수지가 달린 거리는 선생님이 말했어. 두 가지를 정해놓으면 거속시에서는 나머지 한 가지가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얼마? 40x, 50x가 되지요. 알겠어? 이게 40x이고 이게 50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기와 수진의 집은 얼마? 1800m. 그러니까 거리굴까? 40x 더하기 50x. 뭐 얘랑 둘이 더한 게 얼마이다? 1800이다 라고 풀면 되겠지. 그러면 90x가 1800이지요. 그러므로 90으로 약분하면 x는 얼마이다? 20분을 달려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20분 후에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경우 서로 더해가지고 거리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우리가 이제 거속시 문제를 풀 때 무엇을 x로 놔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 몇 분 후에 만나는가? 아까도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그럼 형이 출발한 시간을 x라고 놨었잖아. 문제에서 물어본 걸 x라고 놓으면 됩니다. 되겠지? 그런데 간혹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물어본 거를 x로 놓으면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x로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야 라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거속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래서 거속시 문제가 얘들아 지금 97페이지, 98페이지 됐지?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1, 2, 3번 문제가 거속시 문제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 103페이지에 17번 잠깐 볼게요. 103페이지에 17번 문제도 방금 이 문제와 유사하죠. 뭐가? 둘레의 길이가 1.2km의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둘레를 윤재는 분속 50, 음표는 분속 70m로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오, 힌트가 됐나요? 알려주진 않겠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비슷한 문제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학습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거속시 문제를 끝냈고요. 이제 1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최상위 수학 수업하는 날인데 왜 갑자기 1학년 1학기 수업을 하냐면 최상위 수학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을 해주지 않았어. 다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는 듯해. 그러니 최상위 수학은 선생님이 일단 책 검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희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칠다고별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최상위 수학과 개념 플러스 유형, 센 연산을 다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1문제를 보도록 하죠.
1문제는 뭐냐면 자, 몇 페이지? 103페이지에 19번 103페이지에 19번이 1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내가 이 문제집을 푸는데 3일이 걸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단 조건이 있어. 하루 동안 푼 문제집의 양은 같습니다. 알겠지? 하루 동안 푼 문제집의 양은 매일매일이 같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집을 3일 만에 완성한대. 그러면 내가 이 문제집을 하루에 3분의 1 풀었겠지? 또 이틀째 되는 날은 또 3분의 1을 풀었으니까 누적된 양은 이틀 동안 푼 양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즉 3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3분의 2만큼 문제를 풀었겠지. 그치? 이 문제집에 또 마지막 날에 3분의 1이 추가가 돼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즉 3분의 1 곱하기 3이 돼서 1이 됐겠지. 그래서 1문제는 첫 번째, 1문제 정리하는 거야. 첫 번째, 완성된 일의 양이 얼마이다? 1이다. 완성된 일의 양은 1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문제집을 푸는데 3일이 걸린다고 했어. 그러면 3, 1 하루 동안 3분의 1만큼 푸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문제집을 푸는데 10시간이 걸린대. 10시간. 그러면 1시간에 이 문제집에 10분의 1을 풀어 있겠지. 얼마? 10분의 1. 이해 가니? 그럼 내가 이 문제집을 푸는데 예를 들어 뭐 5달이 걸린대. 5달. 그러면 한 달에 이 문제집에 5분의 1이 풀려 있겠죠. 감이 오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 자, 단위 시간은 1분, 1시간, 1일, 한 달, 1년 이런 것처럼 봐. 시간의 단위 앞에 1을 붙인 걸 단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위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 1문제에서는 단위 시간에 한 일의 양을 기준으로 문제를 풉니다. 다시 뭐라고? 1문제는 단위 시간의 한 일의 양을 기준으로 문제를 풉니다. 단위 시간의 한 일의 양은 뭐라고? 방금 내가 그랬어. 이 문제는 그냥 3일 걸린다고 했어. 그러면 하루가 단위 시간이 되는 거야. 3, 1이니까 하루가 단위 시간이 되는데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은 전체 3일 가운데 1만큼 한 거라고. 알겠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했어. 알겠지? 10시간. 그러면 이 문제집의 단위 시간, 이 문제집을 푸는데 단위 시간은 1시간이 되는 거고 1시간에 푸는 양은 전체 10시간 10등분으로 쪼갠 것 가운데 하나니까 10분의 1만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단위 시간의 한 일의 양은 전체 걸린 시간 분의 뭘로 놉니다? 1. 전체 걸린 시간. 열흘이 걸리면 10일이 걸리면 10분의 1.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이. 그러니까 5시간이 걸리면 1시간에 한 일의 양이 5분의 1.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빨간 펜으로 문제에다 이걸 빨리 적도록 하지요. 알겠어? 1문제는 단위 시간에 한 일의 양이 중요하므로 이 문제 빨리 적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게요. 103페이지 18번 볼게요. 19번. 103페이지에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1, 형은 15, 1. 그럼 뭐야? 단위 시간은 1일 하루겠네. 그럼 아빠는 단위 시간에 한 일의 양이 아빠가 걸리는 전체 시간이 얼마야? 10이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전체 첫 번째 아빠가 단위 시간에 한 일의 양은 아빠가 단위 시간에 한 일은 전체 걸린 10분의 1이고 형이지? 형아가 15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단위 시간에 한 일의 양은 15분의 1이 되는 거라고. 무슨 문제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됐어?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하루 동안 밑줄. 거기 뭐라고 쓴다? 단위 시간이라고 씁니다. 단위 시간.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일 문제를 얘기하면서 단위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에 한 일의 양이 기준이야. 아버지와 형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구해라. 뭐야? 10분의 1, 15분의 1. 이 일을 아버지와 형이 같이 한다면 같이 일하니까 아빠가 한 일의 양하고 형아가 한 일의 양을 어떻게?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맞아? 오케이. 완성안에 며칠, 밑줄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단계 이제 식 만들게요. 아빠가 x일 동안 한 일의 양은 아까 말했지. 3일이 걸리면 이 문제들 푸는데 3일이 걸리면 하루에 3분의 1, 이틀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가 되는데 그 과정이 3분의 1 단위 시간에 한 일의 양 3분의 1에다 곱하기 2 이틀 2일 동안 한 날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아빠는 10분의 1에다가 며칠이란지 물으니까 곱하기 x일 동안 한 일이야. 더하기 15분의 1 형아는 똑같이 x일 동안 일했으니까 x. 이를 완성시키려면 이를 얼마를 만들면 된다? 그치. 이를 완성된 일량 1을 써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 양변에 얘도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30을 곱할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2x는 여기도 30을 곱해야 합니다. 알겠지? 30. 그다음 5x는 30이 되고요. x는 6일. 아빠랑 형아랑 같이 일하면 6일 동안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너희들은 지금 유형편을 꺼내서 유형편 69페이지 유형 69페이지 8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82번 일시정지. 유형편 69페이지 8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니 얘들아? 풀었니? 없구나. 센년산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 82번 갈게요. 오케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12일, B는 8일 걸린대. 그러면 이 일을 A가 3일 동안 하고 3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B가 완성하였다. B는 며칠 동안 이 일을 하였는지 구해라. 그랬지? 그러면 자, 1. 첫 번째 A의 단위 시간은 하루야.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은 12분의 1이고요. B는 며칠? 8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8분의 1이 되겠네. 맞아? 두 번째 A가 3일 동안 이 일을 먼저 했어. 그럼 얼마야? 12분의 1 곱하기 3만큼 일을 한 거야. 이건 A가 한 일의 양입니다. B가 한 일의 양은 8분의 1 곱하기 X. 맞아 안 맞아? 곱하기 생략 X. 그랬더니 이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게 B가 한 일의 양입니다. 그럼 양변에 우리 지금 볼게요. 자, 됐지? 1을 완성시켰어. 그러면 죽여 이거 먼저 계산하면 이게 4가 되잖니. 그러면 4하고 8이니까 계산하기가 더 편하겠지?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된다? 그치? 8을 곱하면 되겠지. 얼마? 2 더하기 x는
우변도 8 곱해야지 x는 얼마? 2항하면 6, 1. 아, 얘도 6일 나오네? 무엇? A가 3일 2라고 B가 6일 더 해야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6일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1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이 문제를 먼저 풀고 선생님의 풀이를 봐야 합니다. 그냥 문제를 쓱 그냥 선생님 그냥 우선 일치정제 안 하고 그냥 쓱 따라오면 안 돼. 절대. 오케이. 아무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는 거속시에 이어 1문제를 했고 증가 감소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증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증가 감소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디에 있냐면 96페이지 5번 있는데 96페이지 5번은 그닥 좋은 문제가 아니라 103페이지에 20번 문제를 풀고 유형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103페이지에 얘들아 20번 문제를 먼저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일시정지 알겠지? 자, 나는 선생님 풀어줄게. 일시정지 했어. 자, 갑니다. 유찬아! 보고 있지? 안녕? 채훈아, 집에서 보니까 너무 좋지 않니? 왜 채빈이가 널 괴롭히니? 맨날 그 채빈이 날 괴롭혀요 이러고 있지 말고 알았지? 채빈아 안녕. 반가워. 오빠가 말을 좀 안 듣지? 이해해. 남자들은 원래 말을 안 들어. 보자. 20번. 비상중학교의 작년의 전체 학생 수는 12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가 5% 감소하고 여학생 수는 7% 증가하여 전체 학생 수는 2%가 증가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남학생은 5% 감소니까 얘들아 앞에 마이너스 쓸게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몇 퍼센트? 7% 증가니까 플러스 7%.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00명의 전체 학생 수가 2% 증가했으니까 1200명의 2%가 증가했겠지. 맞아 안 맞아? 그치?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볼게요. 이 풀이 1번 아니야.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야. 자, 1번 갑니다.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작년 여학생 수는 12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뭐 빼먹었어? 뭐? 그렇지! 호! 맞아 안 맞아? 그치? 오케이. 맞지? 작년 전체 학생 수. 오케이. 그런데 보자. 이제 식 쓸게요. 등호. 등식을 만들어야겠지. 등식 만들어 볼게. 남학생의 5%가 감소. 남학생의 5% 감소. 남학생의 5% 감소. 따라해야지. 해라마. 따라해야지. 남학생의 5% 감소. 감소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00분의 5x. 남학생의 5% 감소. 감소된 남학생 수. 맞아? 여학생의 얼마? 7%. 여학생의 7% 증가.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1200명의 얼마라고? 2%라고. 감소된 남학생 수. 예를 들어 작년에 5명이 줄어들었대. 남학생이 5명이 전학 갔어. 여학생이 예를 들어 8명 증가했어.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3명이 증가한 거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자, 감소한 남학생 수, 증가한 여학생 수, 감소한 거하고 증가한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2%가 증가했다. 이런 의미야. 양간에 배곱할게요. 왜?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케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 8,400 마이너스 7x 얼마이다? 2,400이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12x는 얼마니? 8,000에서 2,400 빼주면 8,400, 2,400 마이너스 6,000 마마 뿔뿔 되니 마마 뿔뿔 됐죠? 그럼 x는 500 나오겠지? 500 왜? 11을 앞에 나누니까 그치? 500이 나옵니다. 아 남학생이 몇 명이구나. 작년 남학생 수가 500명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여학생 수는 몇 명일까? 이 500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여학생 수는 700명이 나오겠네요. 맞는지 한번 해볼까? 야 500명에 5% 감소면 얼마야? 마이너스 25 700명에 7% 증가하면 77에 49 맞아 안 맞아? 이건 그쵸? 1200에 2%니까 2400 24 괜찮아. 49에서 25 빼면 24 맞죠? 그치? 오케이. 됐니? 너희들은 이걸 풀었으면 몇 번을 풀어보냐면 69페이지에 유형편입니다. 유형편 69페이지 8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형편 69페이지 81번 일시정지. 자, 힘드네요. 자, 지금 58분 25초 찍었습니다. 볼게요. 유형편 69페이지 81번. 자, 정훈의 학교에 작년 전체 학생 수는 16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9% 감소하였고 여학생 수는 6% 증가하여 전체 학생 수가 6명이 증가하였을 때 정원의 학교에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 얘들아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지금 방금 선생님이 풀어준 건 작년 걸 물어보고 작년 걸로 끝났잖아. 그런데 보편적으로 증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만나는데 항상 작년 자료, 과거의 자료를 주고 어떻게 현재의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까다로운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작년 자료를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무엇을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의 자료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겠지? 그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됐죠? 그럼 일단 선생님은 작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다 선생님이 그랬어. 뭐라고 했냐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 보편적인 경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x로 잡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x로 잡으면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 이 문제가 그 문제야. 왜냐? 자료가 너희들한테 주어진 자료가 뭐이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나는 x를 뭐로 잡을 거야? 그러면 과거 자료로 잡을 거야. 그리고 올해 학생 수를 그 과거를 통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풀어볼게. 작년 남학생 수가 1600명입니다. 올해는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를 뭘로 잡을 거냐면 올해 남학생 수가 아니라 작년 남학생 수를 x로 잡을 겁니다. 왜? 그래야 작년 여학생 수를 써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는 뭘까? 1600? 그렇지. 빼기 x가 작년 여학생 수가 됩니다. 알겠죠? 됐지? 그러면 아까 2단계 갈게요. 똑같아. 남학생 수는 9% 감소. 남학생의 9% 감소. 마이너스 100분의 9x. 남학생의 9% 감소. 그 다음에 여학생의 6% 증가. 플러스 100분의 6 곱하기 여학생, 작년 여학생, 기준이 작년이야. 증가하였더니 이 감소하고 증가한 걸 더했더니 예를 들어 남학생이 예를 들어 뭐 5명 줄어들었어. 알겠니? 그런데 여학생은 11명이 늘어났어.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 감소한 남학생 수에다 증가한 여학생 수. 그러니까 전체 양을 지금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 아이들과 감소한 남학생과 증가한 여학생 수를 계산해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6명이 늘었더라. 그 얘기야. 알겠지? 봐. 자, 그러면 이것도 양변에 100 곱하면 자, 죽여. 100 곱해야 돼. 여기. 그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5x. 계산해봐. 이거 얼마야? 66에 36. 9600이지? 그치? 9600. 맞니? 그러면 더하기 9600은 600이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15x 이항하면 15x 이항할게요. 600 이항하면 6000이 되겠네. 됐어? 그러면 15, 9000 약분하면 되겠지? 이거 순서 앞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알았지? x는 얼마냐? 600? 나와 안 나와? 600 나오겠네. 맞아? 근데 x는 얘들아 600인데 이 600인데 600은 작년 남학생 수야. 맞아 안 맞아? 그치? 작년 남학생 수고 올해 남학생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해 남학생 수는 자 그럼 뭐 올해 남학생 수는 600에다가 얼마? 9% 감소하네. 9% 감소하네. 100분의 9 곱하기 600. 600명의 9% 감소. 빼줘야겠지. 계산하면 얼마일까? 죽여. 600 마이너스 69, 54. 맞아? 그러면 546명이 답이 됩니다. 됐죠? 올해 남학생 수는 546명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증가 감소 문제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증가 감소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더 좋은 문제야 아까보다. 알겠어? 항상 내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증가감소 문제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보다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에서 증가감소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에서는 항상 작년, 과거의 자료를 너희들한테 기준으로 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